계절의 여왕 5월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네요. 멋진 주말이 되길 빌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박정식이 부르는 천년바위 듣고 오겠습니다. 동력 저편에 먼 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멈출 곳을 집시되어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서산 저 너머 해가 기우면 쳐버리는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바위 되리라. 천년바위 되리라. 천년바위 오늘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의 거래에서는 진실, 성실, 정직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인생의 축복이 온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할 결심을 종이에 써놓았는데 아직도 일기장에 그 내용이 남아있다 라고 말한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혹시 미국 $100 지폐를 본 적 있나요?
미국 달러 지폐는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총 7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고액권이 100달러 지폐죠. 여기에 새겨진 인물이 오늘 소개할 벤자민 프랭클린이랍니다. 그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육자이며 과학자였죠. 그는 1776년 발표된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펜실베니아대 설립의 기초를 놓기도 했으며 인쇄소와 신문사를 세우기도 했고요. 다양한 족적을 남긴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쓴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은 미국 산문 문학의 전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이 책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출간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일부 학자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삶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원형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정치, 과학, 문학,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그는 정직과 성실만큼 재산이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책의 일부에서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아들 윌리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 독학으로 공부한 사연부터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뜻을 세울 때까지의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 공정한 것, 현명한 것에 늘 관심을 기울였다며 늘 근면하고 절약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삶의 미덕이 무엇인지에 대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생각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는 절제, 침묵, 검소, 근면, 중용, 성실, 정의, 겸손 등 13가지 가치를 삶의 덕목으로 제시했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정치인이자 언론인 그리고 신앙인으로 한평생을 산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 절제.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비용을 낭비하지 말라. 검소. 극단을 피하라. 상대방에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도 분개하지 말라. 중용. 등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덕목들을 충고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제, 검소, 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3부에서는 공직을 마무리한 뒤 자서전 집필을 시작하며 느낀 소회를 밝히는데요. 그는 젊을 때부터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일상에서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충만해질 기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육 사업을 벌이기도 한 그는 여성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당시로서는 경천동지할 선구적인 주장이었죠. 이 책은 흔히 자기 개발서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삶의 덕목과 한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답게 살다 간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사내를 가황, 나훈아의 목소리에 담아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빙가빙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마살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나도 믿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 잔 마시고 사내답게 잊었다. 빙가빙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마살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나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스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중 한 명인데요. 그는 특별한 공적 지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군과의 동맹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의 독립에도 크게 기여했지요. 최초로 민간형 비행기를 발명한 과학자이기도 했고 계몽사상가 중 한 명으로 피뢰침, 다초점 렌저, 민간형 비행기, 뇌파 측정기, 홀로그램 기술 등을 발명하였죠. 달러와 지폐에 새겨진 인물 중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10달러에 새겨진 알렉산더 해밀턴과 달러 중 가장 고액권인 100달러에 새겨진 벤저민 프랭클린 두 명에 불과한데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벤저민 프랭클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 수 있겠죠. 1706년 1월 17일에 보스턴에서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집안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난 벤자민 프랭클린은 10살 때 집안 형편으로 인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형의 인쇄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능숙한 인쇄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또한 글 쓰는 솜씨를 늘려가기 시작했는데요. 1723년 17세 때에 가출하여 보스턴을 떠나 필라델피아로 무작정 떠나 그곳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빠른 시간에 인쇄업자로서 성공했고 1730년에는 24살의 나이로 인쇄소를 소유한 사장이 되기도 하였죠. 1731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도서관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1736년에 펜실베니아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751년부터 1764년까지 국회의원에 피선되었죠. 펜실베니아주 최신부 장관 대리로 일하였으며 전 식민지의 최신 장관 대리로서 우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많이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1748년 그의 사업이 많이 번창함에 따라서 프랭클린은 과학의 뜻을 두어 사업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봉급을 받으면서 과학을 탐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1740년대 초기에 그가 발명한 난로는 아직도 생산되고 있으며 1752년에는 연 실험을 성공하여 번개가 전기를 방전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번개를 구름에서 끌어내기 위해 금속으로 만든 뾰족탑을 세우자고 제안한 최초의 사람이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피뢰침이 발명되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복초점 렌즈를 발명하였는데 이것도 프랭클린의 대표적인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1753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정되었고 코펄리 메달을 받았죠. 그해 전 식민지 최신장관 대리가 되어 우편 제도를 개선하였고 1754년 올버니 회의에서 펜실베니아 대표로 참석했고요. 최초의 식민지 연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757년 펜실베니아의 이익을 위한 교섭을 목적으로 영국에 파견되어 식민지의 자주 과세권을 획득하고 귀국하였으며 1764년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인지조례의 철폐를 성공시켰죠. 1775년 귀국하여 제2회 대륙회의의 펜실베니아 대표로 뽑혔으며 1776년 독립선언 기초위원회에 임명되었죠. 그해 프랑스로 건너가 아메리카 프랑스 동맹을 성립시키고 프랑스의 재정 원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 체결 시에는 미국 대표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1785년 여름에 프랭클린은 신임공사 토머스 제퍼슨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10년간 살던 프랑스를 떠나 독립국이 된 미국으로 돌아왔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1790년 4월 17일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막염으로 사망하였는데요. 장례식에는 약 2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필라델피아의 크라이스트 처치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프랑스 혁명의 재헌의회는 3일간의 애도 상태에 들어갔고 프랭클린을 기리는 추모식이 전국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정치가로서 그는 아메리카 식민지 자치에 대해 영국의 관리들과 토론을 벌일 때 식민지의 대변인으로 활약하였고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미국 독립전쟁 때 프랑스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얻어냈죠. 또한 영국과 협상하는 자리에서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해 13개 식민지를 하나의 주권 국가로 승인하는 조약을 맺었으며 미국의 기본법이 된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문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령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발표한 독립선언문은 프랑스 인권선언, 영국의 권리장전과 더불어서 자연법 인권사상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메리카 내에서의 7년 전쟁이 종결된 이후 영국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됐고 당연히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을 아메리카 식민지 거주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했죠. 이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영국 의회는 군대를 파견하여 식민지들의 저항을 억누르고자 했죠. 이에 필라델피아에서 식민지 13개주 대표자들이 모여 대륙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처음에 대륙회의에서는 본국과 타협을 하자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영국은 영국대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고 식민지 내부에서는 식민지 내부대로 1776년 토마스 페인의 급진적인 주장을 담은 팜플렛 상식 커먼 센스가 출간된 이후 독립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마침내 대륙회의 역시 독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들의 대의 명분과 정당성을 호소하는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이 된 것이죠. 독립선언문에는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를 비롯해 당대 식민지 최고의 지식인들이 참여했고 그들이 지녔던 자연법, 사회, 계약설과 같은 사상들이 선언문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 동투사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목매에게 불렀던 선구자를 조영남의 목소리에 담아 봅니다. 성전 푸른 서른 홀로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란 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되었나. 용주사 저녁종이 비양산에 울릴 때 사나이 굳은 마음 길이 새겨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다음은 미국 독립선언서 중 핵심 내용인데요.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실로 인간의 10년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가볍고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과거 경험은 인간은 악패를 참을 수 있다면 자신에게 익숙한 형태를 제거하고 바로 잡기보다는 고통을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국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 제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중약 국왕은 평화 시에도 우리의 입법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국왕은 군대가 시민 권력에 독립적이고 시민 권력보다 우월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하지 않는 사법권에 예속시키려 했고 식민지에 대하여 입법권을 주장하는 영국 의회의 여러 법률을 허가했다.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전 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서 영국의 자유로운 법률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를 수립하여 다시 그 영역을 넓혀 이 정부를 모범으로 삼아 이 식민지에서도 동일한 절대적 통치를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특허장을 박탈하고 우리의 귀중한 법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고 우리의 입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법률을 허가한 것이다. 국왕은 우리를 그의 보호 밖에 둔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악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포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다. 우리는 영국 의회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당한 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데 대하여도 수시로 경고했다. 우리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을 하게 된 재반 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대하여서도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호소하여
우리와의 연결과 결합을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이러한 탄압을 거부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정의와 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정을 고발할 필요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하여도 전시에는 적으로 평화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 연합 각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국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서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당연한 권리로서 그래야 마땅하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 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관계를 협정하고 통상관계를 수립하여 독립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이것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골격인데요. 생명, 자유, 행복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잘 구조화한 명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또는 미국 국내적으로는 단순히 건국의 아버지, Founding Fathers는 미국 독립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역사 초기의 5명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독립선언에 참여한 국가 수반들을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1774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조지 워싱턴이나 패트릭 헨리, 존 애덤스와 같은 13개 식민지 중 12개 식민지 의회에서 선발된 56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죠. 1775년 5월 10일 제2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는데요. 1차 대륙회의에 참석했던 56명의 대표단 중에 대다수가 제2차 대륙회의에도 참석했고요. 새로 참여한 저명한 인물로는 펜실베니아에서 온 벤저민 프랭클린과 로버트 모리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서 온 존 해콕이 있었습니다. 제2차 대륙회의에서 그 유명한 미국 독립선언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새롭게 건국된 미 합중국은 영국 의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했는데요. 1789년 필라델피아에서 재헌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대표단은 조지 워싱턴을 연합회의 의장으로 선출하였죠. 여기에서 미국 헌법이 탄생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건국에 공이 있는 자들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건국 정신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도 건국절조차도 의견이 엇갈려 있고 엄연히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자괴감과 함께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프랭클린은 1776년 독립선언서, 1778년 프랑스와의 동맹조약, 1782년 영국과의 평화조약, 1787년 미국 헌법에 모두 서명한 유일무이한 인물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며 인쇄공으로 시작해서 외교관, 과학자, 발명가, 언론인, 사회활동가, 정치 철학자, 사업가, 독립운동가, 스파이 등 온갖 직업들을 다 겸해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나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미국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대통령급 이상으로 인지도 있는 인물이며 미국 100달러의 도안으로 채택된 인물이기도 해서 100달러의 알렉산더 해밀턴과 10달러의 알렉산더 해밀턴과 함께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달러화의 도안에 쓰인 둘뿐인 미국 역사상 위인 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인들마저도 벤저민 프랭클린이 대통령 출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는 미국의 국력과 경제력의 상징이 되었고 100달러 지폐의 프랭클린 초상화는 미국 경제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북한 주민들조차도 김일성 할아버지보다 벤저민 할아버지가 더 힘이 세다라는 농담이 주민들 사이에서 통용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자국 화폐는 가치가 없어 미국 달러를 쓰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초강대국 미국의 기초를 놓았던 건국 아버지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과 업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호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여기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땅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기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새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